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를 탐구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서베이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바이브 코딩에 대한 건데요. 오늘 이 논문을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코드를 한 줄씩 짜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로 구성된 팀을 지휘하는 관리자나 설계자가 된다면요.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개발자의 역할이 코드 작성자에서 의도를 설계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아키텍트로 전환되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바이브 코딩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논문의 논리를 따라서 크게 4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바이브 코딩이 대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를 분석하고 실제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5가지 협업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와 기회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이브 코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새로운 코딩 도구가 나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행위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그 철학이 바뀌는 거거든요. 논문에서는 바이브 코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 개발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그리고 AI 코딩 에이전트, 이 셋 사이의 역동적인 삼각관계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더 이상 개발자와 AI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 코드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문서화되지 않은 도메인 지식까지 하나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라는 세부적인 고민 대신에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지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에서 AI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게 정확한 악보와 지휘를 제공하는 마에스트로로 바뀌는 셈이죠. 자, 그럼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려면 어떤 부대가 필요할까요? 바로 바이브 코딩 생태계입니다. 두 번째 파트, 생태계입니다. 당연히 이런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기술 하나만으로 뚝딱 만들어질 순 없겠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이 논문은 그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게 바로 그 속도입니다. 불과 2022년만 해도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던 수준이었는데 단 2, 3년 만에 스스로 계획하고 코드를 수정하는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과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벤치마크까지 등장했단 말이죠. 이 분야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좋은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논문이 그 지도를 제공합니다. 현재 연구 지형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핵심 기둥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이 서베이 논문의 아주 중요한 기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강력한 언어 모델이라는 엔진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엔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 에이전트가 마음껏 실험하고 작업할 수 있는 격리된 개발 환경, 즉 샌드박스가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전트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이끌어주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셈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런 생태계가 갖춰졌다고 했을 때 우리 개발자들은 대체 AI 에이전트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될까요? 여기서 이 논문은 또 하나의 핵심적인 분류체계, 즉 텍서너미를 제시합니다. 바로 인간과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5가지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바로 이 5가지 방식입니다. UAM처럼 알아서 다 해줘 하고 맡겨버리는 완전 자동화 방식도 있고요. ICM처럼 챗봇이랑 대화하듯이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PDM처럼 AI가 먼저 계획서를 가져오면 검토하고 승인해주는 방식, TDM처럼 테스트 케이스를 던져주고 이거 통과하게 만들어 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있죠. 마지막으로 CEM은 개발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해서 AI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모델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서로 다른 협업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표를 보면 각 모델에 따라서 개발자의 역할과 AI의 자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이죠. 모든 걸 맡기는 위임자에서부터 함께 논의하는 협업자, 계획을 검토하는 기획자, 그리고
정확한 맥락을 공급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까지. 여러분이 만약 개발자라면 어떤 역할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물론 정답은 없고요.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당면 과제에 따라서 최적의 모델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미래의 도전 과제와 기회. 모든 혁신이 그렇듯이 이 마이브 코딩 역시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과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새로운 연구 기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숙련된 개발자들에게 최신 AI 코딩 툴을 쓰게 했더니 생산성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작업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강력한 AI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이해하고 검증하고 또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AI가 1분 만에 코드 100만 줄을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검토하고 이게 정말 안전한지 버그는 없는지 확인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병목 지점이 코드 작성의 속도에서 코드 검토의 속도로 옮겨간 것뿐이죠. AI의 생산 속도를 인간의 검증 속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확장 가능한 감독, 스케일러블 오버사이트,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게 이 분야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개발자의 역할과 필요 역량이 완전히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언어의 문법을 마스터하고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AI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어떤 맥락을 제공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AI가 만든 여러 조각들을 어떻게 큰 그림의 아키텍처로 통합할지를 고민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교육계에도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개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 논문은 단순히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주제들을 친절하게 제시해 줍니다. 보안과 신뢰성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거나 확장 가능한 감독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연구 등등. 만약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자가 있다면 이 슬라이드가 바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보물지도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대한 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어쩌면 미래의 가장 위대한 개발자는 가장 복잡한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AI의 에이전트에게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최고의 컨텍스트 엔지니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코드는 AI가 짜고 인간은 그 방향과 의도를 설계하는 시대,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인공은 바로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